네, 7월 5일 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네. 증시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코스닥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안도 랠리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사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커플링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좀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뭐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사실 고용지표 신규 고용자 숫자는 나름대로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83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여전히 5.9% 거의 6%대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신규 고용자 숫자는 좀 늘어나니까 또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되는 그야말로 이제 제가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지금 연이어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은 안도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7월 말이 되면 이제 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는 완전히 이제 조금 소진이 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은 이유가 기술주들 때문이었거든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신고가를 연출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역시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뭐 부진했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중에서는 좀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지금 견인을 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도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도 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확산이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선점하는 거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서린바이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오늘 뭐 하루 만에 거의 한 11%, 12%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 앞으로도 이제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제외하면 가장 좀 눈에 띄는 섹터 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방금 게임주 언급해 주셨잖아요. 게임주도 그냥 단순히 게임주로만 가는 것보다는 메타버스와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M게임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거의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죠. M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도 제가 종목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좀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이제 M 매출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딘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또 이 국내 이제 대선 출정식을 한 유력 정치인들의 정책 테마로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이제 연관된 이슈 속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미리 선점을 하면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게임주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전망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컴 MDS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거의 그렇죠. 상한가 부근까지 오늘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거든요. 요 종목을 이제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방금 또 메타버스 이슈를 짚어드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메타버스 테마에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한컴 MDS 6월 초에 이제 소개해드려서 딱 한 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6월 내내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16,000원, 17,000원대를 못 벗어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흐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전고점을 살짝 뚫어내는 듯 하더니 오늘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컴 MDS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 지분을 50% 이상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G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바로 한컴 MDS가 한컴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호재가 지금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 아직도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한번 올라가면 뭐 5% 10% 오르는 게 아니라 20% 30% 막 급등이 나오는 시세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 중에서도 뭐 정책 테마주들도 잘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의 부류들이 좀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그래도 모든 테마들을 아울러서 가장 좀 강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수급도 가장 좀 잘 들어가는 섹터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도 제가 뭐 엔터주들도 메타버스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게임주 그다음에 한컴 MDS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후속주들 많이 또 발굴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쪽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한컴 MDS 현재 33%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AP위성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주항공 쪽, 국방 쪽도 굉장히 그렇죠. 큰 관심을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뭐 지난주부터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국방, 우주, 위성, 항공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육이라든지 뭐 원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지금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1년에 우리나라 이제 예산을 쭉 훑어보면 금액으로만 따져보면 또 국방 예산이 절대적으로 또 많은 금액을 또 차지를 하잖아요.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뭐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자주국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이라든지 항공, 위성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정말 많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올해 있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어떤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 그걸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AP위성이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한 6% 정도 지금 수익 기록 중이에요. 아직까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18,000원, 19,000원대는 저는 여전히 매수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 뚫고 올라가면 뭐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2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위성 정책 수혜주로 현재 6%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18,000원에서 19,000원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7,4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된 네. 테마주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이제 델타 변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에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한 90% 정도 또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아직 뭐 미국 FDA나 그런 데서 검증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방 효과가 높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CMO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지난주에도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장중에 6만 원을 한번 뚫기도 했었는데요. 직전 고점에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한 번은 조금 머뭇거리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다만 이제 거래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들이 좀 나타난다면 한 7만 3, 4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유 의견 드리면서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파마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 의견 남겨주시면서 목표가 7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8,700원에 비중이 50%나 들고 계신데요. 네, 비중도 많으시고 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시장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저는 분명히 업사이드 모멘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할 거면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나는 뭐 1년, 2년 미래를 내다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서리언 바이오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고가 마감하고 오늘도 한 7% 가까이 이제 튀어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한 10%, 12% 정도 수익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워낙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50%나 들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막 움직이는 거 그냥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한 20% 정도만 보유하시고 나머지 30%를 현금화 해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 두세 개 정도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비중 축소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비중 축소 의견 남겨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중소형 제약 바이오 쪽에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또 후속주도 남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자동차, 전장 쪽, 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이 완전히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주저앉긴 했는데 배터리 기업 말고 소대 종목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18만 9천 원에 천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웬만하면 이제 2차전지 배터리가 뭘로 구성이 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양극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리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해질 같은 이런 첨가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천보라는 종목은 그 전해질 첨가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소재 쪽에 비중이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양극활 물질, 양극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은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이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첨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2007년에 설립을 해가지고요. 종합 화학 소재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2차 전지 부문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전자 재료 매출이 43%, 2차 전지 부문이 36%.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은 이 2차 전지 쪽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훌쩍 넘는 중대형주 사이즈의 이제 종목인데 사실 단순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요. 매년 영업이익이 작년에 300억, 올해는 무난하게 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이익의 성장성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많이 이제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요. GM이라든지 제규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 미국의 쉐보레 이런 쪽으로 지금 납품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는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오늘도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배터리 내재화 관련해서 1억 달러 또 추가적으로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마 기사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2차 전지 배터리, 그 중에서도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의 중요도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아무리 이제 양극재, 음극재 811, 뭐 9반반 이렇게 이제 하이니켈 비중이 이제 높아가지고 양극재 비중을 높여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비의 향상이라든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전해질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고출력, 그다음에 빠른 충전,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전해질과 같은 첨가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보시면서 소재 종목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9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주가의 기술적인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19만 원대를 이제 뚫으면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못 뚫는다면 또 조금 눌림목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18만 원 정도가 하방 경직성은 저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돌아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8만 9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4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2차 전지 전해질 하면 딱 생각나는 그룹인데요. 현재 증설을 통해서도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아까 힌트를 주셨습니다. 제약 쪽인 거죠?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 네.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항상 이미 다 올라간 종목들,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다시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 종목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후속주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지난주에 미리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아마도 조금 수월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한 종목 더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00원에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mRNA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컨소시엄도 출범을 했고, 그리고 mRNA 기술을 가지고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막 우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발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도 여러분들 보시면 글로벌 임상 이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주가는 뭐 한 달 만에 거의 140%, 150%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 mRNA와 관련된 치료제, 백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특히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 아미코젠은 반사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효소와 이제 의약품 원료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제 대형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걸 대비를 해서 지금 미리부터 송도에 지금 공장도 열심히 좀 짓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좀 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는 인도에서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검은 곰팡이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검은 곰팡이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거든요. 제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 때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소재, 엔도리신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소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mRNA뿐만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5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화 배지 쪽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 아미코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종목 장세, 종목 상세. 무료 방송 시간에도 제가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